최태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결행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세제 개편안도 했죠. 예. 그와 동시에 예.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를 했습니다. 망 중립성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망 쓰잖아요. 예. 예, 그걸 일종의 공공재로 네. 간주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신 여기 할 때 이 주파수를 보통 공공재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예. 그 비슷하게. 그래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한다. 예. 그다음에 뭐 사용자라든가 내용, 뭐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 예. 이런 의미로. 그게 망 중립성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별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인터넷망에 들어서 어떤 플랫폼 들어가더라도 요금을 따로 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유튜브를 들어가든 그렇죠. 네이버를 들어가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전 세계 어떤 그 거에도 다 접속이 그냥 그러니까 기본 요금만 내면 다 접근이 가능하고. 예. 그런데 이제 이 망 중립성이 이제 폐지가 되면 네. 개별 요금을 다 이제 지불해야 되는 수가 이제 생기는 거죠. 아, 복잡해지네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그 망 폐지를 내리는으로 해서 결국 I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망 서비스를 이제는 일괄적으로 구매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갈 수 있다는. 그런데 이제 예. 기본 출발은 뭐냐면 예. 통신망을 이제 깔잖아요. 통신사들이. 예. 예. 이제까지는 이제 그쪽에서 투자를 하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그 요금을 따로만 낸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사용을 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통신사에다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이런 거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우리 뭐 KT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이제 망을 쫙 깔잖아요. 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국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용은 좀 냅니다. 네. 그런데 그 전체 투자비를 다 이렇게 분담해서 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차별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에 이 망 중립성 원칙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딱 내린 건 아니고 예. 연방통신위원회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이거를 이제 일단 폐지를 시킨 겁니다. 예. 네. 그 앞으로 그러면 이 인터넷 뭐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뭐 5G도 도입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내용이 다양해지잖아요. 네, 플랫폼 사업자들도 그렇겠네요. 그 서비스 내용을 굉장히 차별화할 수 있는 거고. 예. 그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이제 과금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 2G를 식으로 쓰겠다, 뭐 3G를 지겠다 다 갈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망 통신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예. 또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흔히 이제 쓰는 그 사업자들 있잖아요. 플랫폼 예. 사업자들. 네.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쪽도 뭐 그쪽에 이제 약간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금 더 요금을 더 내야 된다든지 네.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매우 약한 나라인데 인터넷 서비스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그래도 뭐 네이버 다음 뭐 두 개밖에 중심으로 없잖아요. 해서 예. 뭐 있죠. 예. 네. 그 네이트도 있고 뭐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 건지 뭐 이것도 좀 궁금한데. 예. 그러니까 이 망 중립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대선 때 이런 공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이 어떻게 가더라도 예. 우리는 이제 당분간은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원칙이긴 한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좀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예. 결국 우리도 이것도 미국처럼 쫓아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KT라든가 이런 이동통신사들이 네. 그러니까 통신망을 이제 5G나 이런 거로 전환하면서 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가 이거를 다 부담을 해야 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 망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다른 사업자들도 그 좀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이 망 중립성 원칙 폐지에 대해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굉장히 속으로 내심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그렇게 이제 바뀌니까 이제 소비자들에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선별해서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이제 부담을 좀 전가시키면 예. 경영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예. 문제는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죠. 최종 소비자. 그렇겠네요. 예. 기계값도 한 달에 한 6만 원? 5만 원, 6만 원 돈을 내야 되고 망 서비스 지금 무제한 뭐 서비스 이렇게 쓰는데 앞으로는 네. 무제한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서비스의 고급화라는 명분하에 예. 고급화 이제 서비스 내용들이 생기면서 뭐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예. 그러면 이제 고급 패키지는 이제 선택 사항이긴 하나. 예. 그런 고급 패키지를 이용하려면 통신료를 좀 더 많이 내야 그렇겠네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예. 바로 여기서 사실은 정부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부 고민입니까? 입장에서는 예.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통신료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동시에 뭐 5G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이동통신 기술을 또 향상시켜야 되는 네, 예, 이게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니까 예. 그럴 때 육성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통신사들한테 뭐 적자를 감내하면서 투자를 하라라고 또 강요할 수도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앞으로의 과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예. 미국처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통신사 SK나 LG나 KT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심 이제 바라고 있죠. 이렇게 되기를. 예. 예. 지금 뭐 KT가 이제 5G 이번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해서 네. 그쪽에는 망을 이제 깔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전국망을 깔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이제 되거든요.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게 들어가야 사실은 이제 여러 부가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해진단 그렇겠네요. 말이죠. 예. 자,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예. 정부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그 계륵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참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신 관련돼 가지고 미국 FCC 연방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폐지한 걸 갖다가 우리나라도 한 몇 년 텀을 가지고 바뀔까요 그러면? 뭐 그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 그걸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 망 중립성 원칙을 네. 그대로 유지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좀 이렇게 약간 편법으로 갈 가능성은 없잖아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네이버나 뭐 이런 그 주요 포털 다음 같은 예. 데가 그러니까 몇백억 정도는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담액을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부담한다고 하셨지만 그 매몰 비용은 전부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다 전가시키는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예. 신생 플랫폼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만 네.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 신생 벤처 플랫폼 사업자들을 양산하는 데는 좀 부적절한 대안일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앞으로 이 망 사업 관련해 가지고 중립성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렇죠. 이른바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요. 불평등을 더 야기할 수 있는 수가 거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부자들은 친구 보니까 집 좀 잘 사는 친구는 뭐 굉장히 부가 서비스 고급 서비스를 예. 막 이용해서 막 속도도 빠르고. 뭐 그렇죠. 초고속으로 막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안 돼. 예. 이러면 이제 또 박탈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이 거의 되는 거고 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옮겨갈 가능성이 이제 없잖아 있어서 네. 좀 이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이 임박했다는 뉴스인데요. 아마 이번 주 안에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23일
전후인데요. 자유한국당의 당무 감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합 추진과 맞닿아 있다는 게 대다수의 견해인 듯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 맡고 계시는 바른정당의 정운천 최고위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예. 그 본론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23일 전후에 이번에 통합되는 겁니까? 아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배제할 수 없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23일 전일까요? 23일 후일까요? 일단 15일까지가 저희가 중도 보수 통합하자고 하는 시한이었기 때문에 일단 15일이 넘기고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 14일 날 그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 두 분이서 중도 보수 통합 상당히 다가선 듯한 그 뭡니까 이게 목도리도 같은 색깔로 매시고 그러고 계시던데 거의 뭐 두 분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이제 발표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한 두세 달 동안 저희 국민통합 포럼이 이제 정책연대, 입법연대 하면서 많이 연애를 좀 해봤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접근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인데, 아마 이달 말 안에는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다 공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크리스마스 넘기시는 것보다 크리스마스 전에 하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선 안철수 대표가 더 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바른정당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요.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으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라고 이제 국민의당 내부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어떤 정치적인 이념 여기서는 좀 노선이 달라 보이는데 이게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안에서 다른 내부는 안철수 대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박지원 최고가 이번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좀 내부 좀 분열적인 여러 가지가 이렇게 노정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정리를 아직까지는 타당이니까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는 못 하시겠지만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실 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조금 합당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까? 이념적으로나 어떤 정체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혁, 보수, 중도,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3의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맞지 않는, 지금 현재, 일테면 호남의 중견 그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목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떤 선언적 의미라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힘이 모아질 거고, 이건 시대정신이라고 보는 양당의 그러한 초선 그러한 국회의원들, 또 우리 통합포럼에 나와 있는 함께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통합의 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정운천 의원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바른정당 내부에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의당 통합 실패로 바른정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남경필 지사도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떻습니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의견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이렇게 탈당 사태가 있으면서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우리 11명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내부 통합, 내부 결속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유승민 대표도 지금까지 자기 소신 신념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경청해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좀 결속의 토대가 마련이 돼서 그런 걸 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새로 당선된 원내대표 이야기도 그렇고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온 친박계 스스로는 중립이라고 하셨는데 친박계 의원 원내대표 몇 분들은 문을 열어놨다. 안철수 대표도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박지원 전 대표 이야기는 이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결국은 자유한국당까지의 통합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한국당과도 많이 노크를 해봤지만 예. 그게 여의치를 않았고요. 네. 사실 뭐 당대당으로 뭔가 연결해서 하기에는 이미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미 뭐 그쪽에서는 이미 뭐 홍준표가 완전히 빗장문을 닫았다느니 뭐 새문을 연다느니 우리를 그냥 아주 졸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당당하게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네.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갈 그런 길을 좀 어렵지만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뭐 졸로 보는데 거기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예. 만약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정말 지지도라든지 인기도가 뭐 한 두 자릿수로 폭발을 할 경우에 자유한국당 속에 있는 좀 의원들 가운데서 오히려 통합 쪽으로 오실 분들은 계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이념과 지역으로 묶여있던 30년의 역사는 이제 과거의 역사라고 봅니다. 네. 미래의 역사는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민을 위한 실용정당이 이렇게 태동이 되게 되면 네.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뭐 한국당에서도 오실 분들이 저는 한두 분이 아니라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의 진짜 생각은 뭡니까? 국민의당을 통해서 몸값을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은 아닌 듯한데 자유한국당하고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어쨌든 개혁적 보수를 향해서 신념을 갖고 나온 유승민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의 모습으로는 맞지 않다고 확신을 하고 또 확실하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새로운 국민이 원하는 그런 과거의 적폐, 과거의 패권을 뛰어넘어서 지역 이념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미래정당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경제는 어느 정도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공감하는 게 많다라고 하지만 이번 국민의당이 예산 통과 과정에서 놓고 보면 바른정당과의 생각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노출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네. 앞으로 뭐 완벽하기는 그렇지만은 좀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는데 솔직하게 한 몇 가지 문제는 요거는 통합 이후에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안보 부분, 경제 부분,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이제 좀 합쳐지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지역 정당의 개념이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국 정당으로 이렇게 발돋움하면서 오는 지역적인 개념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치라는 게 원래 생리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갑자기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마치 뭐 멀쩡하게 이렇게 쳐다보던 분들도 갑자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막 그런 것 같던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합쳐서 나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대권 주자로 나왔던 두 분은 한 분은 대통령, 한 분은 홍준표인데 네. 지금 미래 야당 대표로서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전국을 순회한다고 가정하면 네. 막 큰 지지가 확대될 거고 네. 지금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합치면 뭐 11%, 12% 나오는데 여론조사 해보면 합당하면 20%가 넘는다 하거든요. 예. 그만큼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대에 맞게 우리가 제대로만 해나간다고 하면 제3의 정당이 출연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참 이 양면의 칼날 같은 게 기대가 높은데 네. 그 기대에 호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진짜 3정당이라고 하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에 합치지 못하면 더더욱이 없어질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합쳐서 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을 찾아낸다고 하면 예. 유승민도 그다음에 안철수도 많은 그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막 그러한 준비는 다 돼 있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여론조사 결과 20% 넘는다 이런 건 어디서 보신 건지 제가 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국민의당에서 한 일주일마다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리얼미팅 어디에 맡겨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 예. 아주 뭐 전달보다 이번 달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 개헌 문제 관해서 한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생각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오히려 개헌 문제보다도 지금 제3당이 출연이 앞으로 정치 제도적으로 들려고 하면 선거구제, 예. 승자독식을 없애고 중대선거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된다. 예. 요거를 가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대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걸 관철하면 정치 제도로 제3당이 이제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걸로 지금. 크게 문제가 세 가지네요. 하나는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지도력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느냐. 두 번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정당으로서의 국민들의 기대감을 과연 어떤 컨텐츠로 채워줄 것이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일 것 같은데 자신 있으신가요? 지금 유럽 쪽도 제3의 정당 그리고 실용정당이 득세하고 그 시대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통합정당이 이념과 지역을 넘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실용 민생 정당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지지는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홍준표 대표의 일본 방문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양당에서는. 지금 정말 이번에 이제 4대 강국 대사를 코드 인사로 정치인들을 임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외교 참사까지 이뤄지는 것 같아요. 구멍이 뽕뽕 뚫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 가서 혼밥을 8번이나 먹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아마추어적인 그런 대사들의 양, 또 지금 정권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조급하게 국빈 방문을 하는 거, 이런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홍준표가 가서 뭐 고개 숙인 것 정도는 뭐 좀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굴욕외교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안타까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